안녕하세요. 파피루스 입시 컨설팅 오경진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정시 관련해가지고 올해 2022학년도에 큰 변화가 있는 정시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시가 큰 인원이 모집 인원상에 늘어났다는 것은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정시에 있어가지고 서울대가 군이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대와 고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쇄적으로 군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다른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접하신 바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 있어 가지고 변화점은 사실 이것보다도 더 큰 이야기들이 많아요. 첫 번째가 이거죠. 여러분들은 새로운 교과목 형태로 치러지는 수능 첫 세대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교육과정 자체는 올해와 작년과 같았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능은 어떻게 치러졌냐면 국어 선택 과목 따로 없었죠. 수학, 가형과 나형을 선택했었죠. 그리고 사탐, 과탐 이렇게 치러졌었는데 올해부터는 국어도 선택 교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수학도 가형, 나형이 아니라 확통, 미적, 기하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도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하고요. 그리고 사탐, 과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선발하게 되는 모집일광상에 정말 큰 변화들이 학생들한테 나타나게 됐는데요. 첫 번째가 이거죠. 문과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가장 큰 논란도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과에서 문과로 지원함에 있어가지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냐면 특정 문과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선 사회탐구 영역을 무조건 치러야만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문과의 거의 99.99%의 모든 대학의 인문학과들은 이과 계열 교과목을 치른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학생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그 학생들은 미적과 기하를 치르고 수학 등급을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과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확통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학 등급에 있어가지고 불리한 점을 안고서 문과 학생들이 내가 문과 인문계임에도 불구하고 문과대학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안고 시작한다는 게 큰 논란거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요 분명히 작년에 비해 가지고 모집 인원 단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정시 모집 단위가 인서울권 15개 대학까지만 놓고 봤을 때 14,000명 정도를 선발을 했었어요. 그리고 수시 2월 인원까지 합쳐봤자 16,000명이 채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애초에 모집요강상에 나와 있는 인원부터 작년보다 4,000명 정도가 늘어난 18,000명대를 선발한다고 공지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시 2월 인원까지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2만 명 가까이 2만 명에 육박하게 모집 인원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정시가 모집 인원이 확실히 늘었으니 작년에 비해서 커트라인이 다소 내려오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해당 사항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은 이과학과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시에서도 이미 인자 심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약과학과가 정시에도 선발하는 인원이 있다 보니까 다소 화학이나 생명, 또 화학과, 생명과학부 이런 학과를 갖고 있는 대학에 결국은 조금씩 밀려나오는 현상들이 이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유지가 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큰 변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유리한 점만 있을 뿐이죠. 예를 들어 이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에 너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이과학과 지원함에 있어가지고 다소 아쉬운 점이 교과목별로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볼까요? 국어 성적은 상대적으로 높고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온 미적 기하를 본 이과 학생이 인문계를 지원할 때 있어가지고 가중치가 인문계가 확실히 갈수록 국어 교과목, 영어 교과목의 가중치가 세지니까 이쪽으로 지원하는 건 아무런 지장이 없단 말이죠.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동등한 입장에서 인문계 학생들하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인문계 학생들은 이과학과 지원함에 있어가지고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적과 기하를 보지 않은 학생은 이과학과에 지원하지 못하게 묶어버린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경쟁률은
작년에 비해 가지고 크게 치솟을 겁니다. 모집 인원은 확실히 늘었는데 이과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은 늘은 만큼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구석도 있다 보니까 경쟁률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도 되고, 약대가 있다 보니까 또 다소 떨어질 가능성들이 여러 존재하는 데에 반해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이과 학생들도 충족을 시켜야 되고, 또 수학 등급에 대한 불리함도 안아야 되고, 또 인문계 학과에 있어가지고 숫자가 늘은 것만큼에 있어가지고 약대만큼 뭔가 내려올 수 있는 요소도 상대적으로는 덜하고 하다 보니까 인문계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수능이 바로 올해 수능이 되고, 올해 2022학년도 정시 전형이 되겠습니다. 아까 군 얘기를 간단하게 했었는데요. 서울대가 원래는 가군에 있었죠. 그리고 연고대가 나군에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대가 자연스레 올해부터 나군으로 군 이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연고대는 자연스레 가군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하에 있는 학교들도 정말 많은 학교들이 군 이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전부 다 자리 바꾸기 식으로 해서 모든 학교들이 군을 전부 다 이동을 했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냥 자리만 바꾼 셈이고 큰 영향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건국대를 비롯해가지고 군을 이동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작년에 발생하지 않았던 올해의 또 나름대로의 변수들이 여러 또 창출이 되거든요. 대학별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변환점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번에 어차피 모집 요강 뜯어고칠 거 이런 점까지 손보자라고 애초에 갖고 있던 문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던 것들에 전부 다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세부 모집 요강상에도 정말 많은 변환점들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영어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사도 마찬가지고요. 영어 교과목 같은 경우에 일정 등급까지는 감점의 폭이 굉장히 적다가 4등급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점의 폭이 굉장히 커졌던 작년까지의 기조가요, 올해부터는 많은 대학들이 감점의 폭을 좀 더 늘렸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어의 반영 비율은 모집 요강상의 작년과 똑같을지라도 등급별 주게 되는 변환 점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총점을 매길 때 있어가지고 영어의 가중치가 커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부 모집 요강에도 변화가 있고 교과목에도 변화가 있고 군까지도 이러한 점들이 계속해서 바뀐 점들이 많은 면모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때는 학생들이 작년 성적을 비교로 해가지고 올해 성적, 내 성적 이 정도 맞았으니까 난 이 정도 지원하면 충분하겠지, 이런 단순하게 계산해서 정시를 지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서강대, 성대, 그리고 한양대,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요, 학생들이 일정 성적을 맞은 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대학들을 군별로 묶어가지고요,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많은 변화점들에 대해 가지고 포커싱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이번 정시의 향방, 그리고 올해 지원할 때 있어가지고 유의할 점들에 대해 가지고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이러한 점들을 들어가지고 세부적으로 대학별로 들어가 보는 거는 다음부터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